선플라워가 아키텍처의 방향을 보여줬다면 아이오스캐드는 그 방향을 훨씬 더 큰 앱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구조는 실전에서도 버틸 수 있느냐? 작은 샘플에서는 거의 모든 구조가 좋아 보입니다. 화면도 적고 데이터도 단순하고 예외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전 앱은 기능이 늘어나는 순간 복잡도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아이오스캐드는 단순한 컨퍼런스 일정표가 아니었습니다. 세션과 연사, 북마크, 검색과 필터가 함께 움직이는 앱이었죠. 이 정도는 되어야 구조가 진짜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이런 앱에서는 한 화면을 고치는 일이 한 화면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세션 데이터가 일정 화면에도 나오고 상세 화면과 저장 화면에서도 다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OSCAD의 핵심은 기능을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어떤 로직을 어디에 둘 것인가? iOSCAD가 받은 압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화면 로직은 어디까지 화면에 둘 것인지, 데이터 출처를 누가 조합할 것인지, 그리고 기능이 늘어도 구조가 버틸 수 있는가? 여기서 클린 아키텍처식 분리가 힘을 얻습니다. UI는 표현과 이벤트에 집중하고 유즈 케이스는 앱의 행동과 규칙을 맡고 레파지토리는 데이터 접근과 조합을 뒤에서 처리합니다. 사용자 액션 하나는 보통 이런 길을 탑니다. UI에서 이벤트가 나오고 뷰 모델이 그것을 받고 유즈 케이스가 규칙을 실행한 뒤 레파지토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조합합니다. iOSCAD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유즈 케이스가 앱의 행동을 이름으로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세션을 불러오고 상세를 조회하고 북마크를 토글하는 식으로 말이죠. 유즈 케이스를 두는 목적은 뷰 모델을 멋지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뷰 모델이 모든 규칙과 데이터 조합을 혼자 떠안지 않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물론 처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뷰 모델에서 레파지토리를 바로 부르면 안 되나? 작은 앱에서는 이 질문이 꽤 자연스럽습니다. 초기 구현은 그쪽이 더 빨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능이 늘어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같은 조건문이 여러 화면에 생기고 같은 예외 처리와 데이터 조합이 반복됩니다. 그때부터 화면 코드는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유즈 케이스는 그 폭발을 막기 위한 완충 계층에 가깝습니다. 공유되는 규칙을 화면 밖으로 밀어내고 테스트 가능한 위치에 고정해 두는 겁니다. 이 패턴의 장점은 화려함보다 실용성입니다. UI 없이도 규칙을 검증할 수 있고 화면을 고쳐도 핵심 로직은 덜 흔들립니다. 여러 화면이 같은 행동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레파지토리 뒤에 데이터 소스를 숨기는 이유도 같습니다. 서버 응답을 그대로 화면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로컬 캐시와 병합하고 필요한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그 조합 지점이 레파지토리입니다. 아젠다 화면이든 검색 화면이든 북마크 화면이든 결국 같은 세션 데이터를 다른 문맥에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iOSCAD는 이 규칙을 화면마다 다시 쓰지 않고 중간 계층에서 재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작은 앱에서는 이런 추상화가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명시적인 경계가 없을 때 드는 유지보수 비용이 처음에 보일러플레이트보다 더 커집니다. 실전 앱은 화면만 많아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인증, 동기화, 알림, 분석 같은 관심사가 여러 기능을 가로질러 계속 끼어듭니다. 이 요소들을 버티려면 경계가 더 선명해야 합니다. 대규모 구조에서 중요한 원칙은 멋진 패턴 이름보다 단순합니다. 의존 방향을 한쪽으로 고정하고 세부 구현이 핵심 규칙을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구조는 폴더를 예쁘게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패키지 구조만 봐도 이 앱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읽혀야 합니다. iOSCAD는 그 방향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iOSCAD는 단순한 데모 앱이 아니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보여주는 예제를 넘어 팀이 참고할 수 있는 운영 가능한 구조를 샘플 형태로 공개한 사례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단점도 분명했습니다. 보일러플레이트가 늘어나고 작은 앱에서는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팀 합의 없이 껍데기만 따라하면 오히려 구조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업계는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AAC가 기본 문법을 깔아줬다면 선플라워는 작은 교과서였고 iOSCAD는 그 문법이 실전 규모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보여줬습니다. iOSCAD 이후의 논쟁은 조금 달라집니다. 무엇이 더 세련돼 보이느냐보다 어떤 구조가 오래 버티고 팀 단위로 확장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 겁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능을 먼저 쌓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흐를 통로와 경계를 먼저 설계하는 것. iOSCAD는 그 순서를 업계에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구조의 경계가 잡히자 다음 병목은 다른 곳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비동기 처리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Rx자바에서 코르티노로 넘어갑니다.